반더벤의 부상 후 투혼은 말 그대로 팀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승리라는 모두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리그 1위 리버풀이 25실점 하는 사이 토트넘은 무려 39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토트넘 주전 센터라인의 능력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프리킥으로 1실점을 허용했지만 로메로, 반더벤 두 센터백들은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상대 역습 전부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과거에는 수비수는 수비, 공격수는 공격이란 단순한 숙제가 주어졌다면 현대축구, 특히 토트넘 축구에서 두 수비수의 존재가 왜 손흥민 같은 공격수에게 직접적인 기회이자 도움이고 반더벤의 부상 투혼이 왜 토트넘의 빛이었을까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경기 초반 반더벤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을 때입니다. 타박이 당연한 거친 상황 이후였고 지난번 부상 부위와는 달랐지만 이후 제법 오랜 시간을 걸음에 불편함을 보이며 고통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벤치에는 드라구신이 버티고 있었지만 문제는 반더벤은 왼발 센터백입니다. 로메로와 반더벤 혹은 반더벤과 드라구신 조합은 몰라도 로메로와 드라구신 조합은 토트넘 입장에선 상당한 모험이고 포스테 감독이 선수 보호를 위해 교체를 결정하기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드라구신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그의 수비력과 공중 능력만큼은 이탈리아에서 충분한 검증이 끝났습니다. 단 하나의 숙제는 토트넘 같은 공격 전개를 하는 팀에서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고 볼간수가 가능한가입니다. 그의 마지막 팀 제노아의 전술은 토트넘과 많은 차이가 있고 포스텍이 원하는 센터백의 역할이 가능한지는 검증이 필요하며 해당 방식의 적응을 위한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감독 입장에선 후반전 3백 전환 상황이나 이기고 있는 경기의 마지막 즈음에는 드라구신을 적극 활용하여 주전 센터라인이 빠지는 경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3월에 토트넘은 전경기 승점 3점을 목표로 해야 하고 플랜 B를 위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4월 13일부터 토트넘에게는 공포의 4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캐슬과 맨시티 그리고 아스널과 리버풀을 연속으로 만나게 되는 엄청난 일정입니다. 3월에 최대한 많은 승점을 쌓고 에스톤 빌라와 4위 경쟁에서 우위를 가진 채로 4월을 맞이해야 이상적입니다. 3월 경기 중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는 절대로 승점 1점이 아니라 3점을 획득해야 하는 대진이었습니다. 반더벤의 타박은 포스텍이 아니라 누가 감독이었더라도 엄청난 고민에 빠뜨릴 만한 경기의 반전이었습니다. 남은 중요한 일정들을 위해 주전 센터백의 몸을 보호해야 할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오늘을 위해 어떻게든 필드 위에 둬야 할지 선택에 따른 경우의 수는 다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테타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반더벤은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5분 전까지 뚜벅이던 선수가 갑자기 36km/h의 속도로 날아버린 것입니다. 타박 상황의 임팩트는 강력했었고 5분 만에 통증이 사라지긴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 달렸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놀랍게도 반더벤은 90분 경기가 끝난 순간에도 필드 위에 있었습니다. 100개의 패스 중 95개를 성공했고 2번의 하프라인 드리블은 모두 성공했으며 리커버리 5회를 기록했습니다. 수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이널 서드 패스 10회를 기록했다는 것은 공격 상황에서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가장 놀라운 지표는 9번의 지상볼 경합에서 8번이나 볼을 따낸 결과입니다. 가끔은 숫자만으로 특정 선수의 경기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날 반더벤은 수치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경기장 전체를 전사처럼 누비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몸 상태로도 경이로운 경기력이 파스를 뿌려가며 90분을 버틴 결과라는 것은 그저 최고 수준 센터백의 심신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이 실점이 많은 이유를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면 엄청나게 높은 라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볼을 탈취당하는 순간 상대팀은 광활한 공간을 만나고 질주하고 득점하고 했습니다. 그런 축구를 시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로메로와 반더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백들은 넓은 지역을 가끔은 혼자 리커버리하고 역습을 막아내야 했고 팀의 공격 상황에선 상대의 파이널 서드까지 접근하여 득점 루트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해당 축구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작년과 달라진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되는 반더벤의 존재인 것은 당연한 전개입니다. 올 시즌 PL에서 유일하게 37km/h의 최고 속도를 기록했던 스피드의 반더벤은 일반적인 센터백보다 커버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공격수들에게 가장 수비가 요구되는 팀의 특성은 센터백들이 느릴 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반더벤이 올 시즌 속도 1위에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37.38km/h는 EPL이 스프린트 기록을 측정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 느린 센터백보다 빠른 공격수가 먼저 상대 공격수를 따라잡곤 합니다. 과거 상대의 아찔한 역습에 손흥민이 수비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듣던 시절의 이면에는 손흥민이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라는 특성 또한 존재했습니다. 손흥민이 애초에 느렸다면 상대 역습 상황에서 그에게 요구되는 활동이 당연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의 아이러니이자 토트넘이랑 팀이 가진 넌센스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 시즌 상대의 우측 토트넘의 좌측에서 파생되는 역습 순간마다 반더벤의 최고 속도가 빛을 내고 있고, 손흥민은 정말 위기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교적 체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력을 온전히 후반 90분까지 이어지는 공격 상황에 스프린트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손흥민이 수비 가담에 체력을 쏟았다면 올 시즌은 반대로 상대 수비를 향한 전방 압박에 더욱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먼 거리를 오고 가는 전자보다 후자가 공격수 입장에선 효율적인 동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전반과 후반 막판의 가속도가 현저히 달랐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질주하는 빈도가 너무 높았고, 정작 몇 안 되는 역습 상황에서는 특유의 스피드가 다소 느려진 경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체력이 떨어진 경우에 즉각적으로 표시되는 흔적은 주법이고 상당히 꼿꼿이 서 있는 형태입니다. 지난 시즌은 유독 90분 언저리에 그런 형태로 뛰는 경우가 많았고, 팀의 방식이 공격수의 한정된 체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프로세스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편하게 공격했던 시기에 얀과 투비라는 센터백이 있었고, 올해는 로메로와 반더벤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센터백들의 속도는 토트넘 같은 팀에서 손흥민의 경기 방식에 절대적인 차이를 제공합니다. 오른쪽 센터백 로메로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선 그저 월드컵 위너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고 한 장 없는 깔끔한 수비는 그가 왜 퇴장만 안 당하면 세계 최고로 불리는지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대 원톱 마테타의 방어에는 주로 반더벤이 역할했지만, 팰리스 날개였던 에즈와 교체로 들어온 프랑사 모두 로메로의 철벽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은 서로의 장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시너지를 내고 있고, 개막 시점과 비교하면 동선의 역할 분배에 있어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더벤이 과거 유소년 주장에 선임되며 들은 메시지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 중 주전 경쟁을 위해 아파도 반드시 참고 뛰어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더벤은 아닙니다. 그는 확고한 주전입니다. 그의 개인 커리어에서는 올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90분보다는 1년을 온전히 보내기 위한 부상 방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고, 참다가 팀에 피해를 주는 상황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뛰어난 활약으로 팀 승리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참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경기는 그저 책임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시절과 토트넘 시절을 합쳐서 반더벤은 교체 아웃되는 순간을 제외하면 경기 중 앉아버리는 횟수가 상당히 낮은 선수입니다. 일부 선수들과 달리 정말 아플 때만 경기를 중지하는 성향이란 의미이고, 팰리스전에서는 경기 시작 9분 만에 의료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80분을 더 뛰어다닌 반더벤의 축구가 승리라는 결과로 보상받아 다행이었습니다. 어딘가의 유소년들에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올 거란 당연한 말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팀의 공격진은 득점으로 수비수의 추혼에 보답했습니다. 사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 그들은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레 수비수와 공격수는 서로의 도움을 받고 공동의 승리에 환호하게 됩니다. 1대1 스포츠의 아름다움도 분명 존재하지만 11대 11의 축구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우리 골문으로 역습을 막기 위해 뛰어갔던 반더벤과 상대 골문으로 득점하기 위해 뛰어갔던 손흥민은 모두 합당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수비수와 공격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그들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결국 같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표와 책임감이란 이름의 땀입니다.